거기 초음파에서 난소에 혹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그냥 그런갑다 그러지 그걸 그렇게 예민하게 안 받아들여요.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를 받은 조길남입니다. 제가 이제 온라인 강의는 사실은 2번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온라인 강의 지금 예약 중이고, 근데 오프라인은 처음인데 사실은 오프를 좋아해요. 온라인은 혼자 생쇼하는 것 같아가지고, 거기다 제가 이제 좀 약간 기맹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도 좀 교육 기자재 없이 가르친 교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기자재에 의논하면은 게을러진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일단 인간의 몸이 가장 탁월한 교육 재료이기도 하고, 인간의 몸으로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교사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망친 거는 사실 학교 현장에 멀티 텔레비전이 들어오면서부터는 저는 교육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교사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지금 30년 넘게 교직에 있다가 2021년 2월 말일자로 퇴직을 했거든요. 퇴직한 이유는 저술가, 사실 이제 그동안 제가 했던 그런 교육 활동을 저는 사실 대안교육을 했어요. 초등에 있으면서 그런 공교육 체제 내에서 대안교육을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옆에 계신 그 선생님도 굉장히 부담스러우시고, 우리 반은 매일 운동장 나왔거든요. 이유는 교실은 좁잖아요. 40명 가까운 아이들이 교실에서 있다는 자체가 전 약간 살인행위 비슷하다 생각했어요. 아이들은 싸울 이유가 없는데 싸워야 되거든요. 툭 치고 부딪힌다던가 이러면 싸움 요소가 되는데, 넓은 운동장에 나가면은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 그리고 저는 이제 수업 재료가 교실에 있는 게 아니라 교실 밖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계절 관찰을 다 해야 되고, 아이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는 제가 이제 운동장에 있는 그런 구체물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즉 자연물이잖아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학교들에게 놀러온 놀이꽃이라는 책을 사실은 썼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살림터에서 이제 출판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좀 못마땅했죠. 왜냐하면은 편집부장이 많이 고치더라고요. 그걸 고치면 그 맛이 안 사는데, 하고 제가 이제 다시 책을 걷어들였는데, 이 암 사라지는데 딱 필요한 시간 1년이라는 책이 떴거든요, 조금. 그게 이제 아마 지금이랑 맞겠죠. 워낙 지금 암 환자들이 급증을 했고, 20, 30대 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암 관련 저서가 조금 이제 좀 괜찮게 되니까 출판사에서 이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책, 교육 관련 책하고, 그리고 이제 암 사라지는데 필요한 시간 딱 1년이라는 책이 뜨니까 그걸 출판하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건 제가 200쪽 가까운 책을 전자책으로 내느냐고 30쪽으로 압축한 거거든요. 그럼 그만큼 엑기스만, 즉 시적인 책이에요. 그 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만 이제 집어넣어 놨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늘려서 출판을 할 이유가 있을까? 종이책으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신에 제가 이제 암 관련 건강 서적을 같이 이제 공저를 해요. 그 다음 서적이 공저가 들어와가지고 공저를 이제 전자책으로 그것도 이제 하기로 했고요. 전자책 하는 건 뻔하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전자책은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작가와란 출판사랑 하는데 90%가 저한테 떨어져요. 그리고 10%만 출판사가 가져가요. 그래서 제가 첫 저서가 공간박사라는 사실은 교육서였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350쪽 가까운 책이었는데, 전자책은 그렇게 길면은 안 봐요. 전자책은 정보를 첫째는 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감동을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60쪽 줄이느냐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만큼 엑기스만 담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병을 낳은 거는, 여기서 한번 질문 좀 하고 갈까요? 강의가 혼자 하면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저는 약간 소크라테스의 삼파법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하고도 사실은 교과서 없이 하는 게 많은 이유가 교과서는 남의 얘기거든요. 재미가 없어요. 일단 도입부에서부터 애들이 지겨워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입고 있는 옷 색깔이라든가 예를 들어 봄을 한다 그러면은 봄에 대해서 생각나는 거 얘기해봐. 그럼 아이들은 아이와 어른의 차이점이 뭐죠, 여러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답이 없으니까. 아이들 호기심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호기심, 그쵸. 호기심이, 그렇죠. 남다르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거침이 없다. 그쵸. 거침없이 하이킥이죠, 애들은. 그죠? 자충우돌. 또 뭐가 다를까요? 질문을 잘 봐요. 질문이 많다. 그죠? 수시로 질문이 터지죠. 자나깨나 질문하잖아요. 아주. 크면서 어렸을 때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제가 네. 그러니까. 그 질문을 제가 다 받아주지 못하고 소화를 못 시켜줘서 아니 자랑이 아니고 조금 내가 반성을 많이 하면서도 못하는 거. 그 저도 반성 많이 하죠. 40명 넘는 아이들이 정말 무수히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포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잘라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는 교육운동을 한 교사가 왜 해직교사이기도 하거든요. 최성호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는데 제가 서울교대를 6년 반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맞은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질문 없이 교사가 어떻게 되죠? 그리고 첫째 제가 그 고민이 됐던 게 뭐냐면 인문학을 안 가르치는 교사가 있을 수가 있나요? 문사철. 그러니까 일단 문학도 그 다음에 역사도 철학도 없이 어떻게 교사가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들어가면 교수법부터 했고요. 그 다음에 너무 기본적인 1학년 때 뭐 저는 사회학과였거든요. 최성호 선생님이 저 사회학과 86학번이고 제가 8이에요. 직소후배인데 근데 이제 제가 88학번까지 같이 다녔어요. 6년 반을 다녔기 때문에. 근데 사회과 우리 안희철 교수님 너무 잘 알죠, 최 선생. 저 안 줬어요. 3학점을 마지막에. 6년에 맞출 수 있었는데 그분이 저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희한한 게 저 1학년 때 그분한테 정치학 들었는데 A뿔 받았어요. 그리고 사실 조교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런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자유인 스타일이라서 어디에 머무르고 이런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서클이 막 10개 넘게 되었었죠. 즉 포커스는 이거예요. 뭔가 궁금하면 탐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암이 나왔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이제 그 어린아이는 뭘 던져주잖아요. 그러면 호기심을 발휘해가지고 막 자기만대로 조립하고 난리가 나요. 너무 삶이 재밌어요. 제가 애들하고 있는 그 30년 넘은 세월 조울과 우울이 왔다 갔다 하기도 했죠. 왜냐하면 그 교사들이 이제 저를 왕따시킨 세월이 굉장히 길기도 해요. 왜냐면 저희가 하필 송파로 제가 송파로 이제 그때가 2000년대 송파로 이제 이사를 갔거든요. 광진구에서 제가 사실은 즐거운 어린이집이라고 공동묘가 유치원을 했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이런 공간이죠. 그래갖고 1억 5천을 주고 이제 집을 구입을 해가지고 교육과정을 우리가 꾸렸어요. 제가 교육이사 역할을 하고 운영이사도 하면서 5년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와 직장을 2개가 아니죠. 서너 개 다녔어요. 조합원이 모자라니까 제가 그 학교 끝나고 난 다음에 제 차를 끌고 조합원을 저기 꾸리로 다녔어요. 서울교대 선배 선후배로. 결국은 궤도에 올려졌거든요. 근데 저는 건강이 다 망가졌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송파 쪽으로. 송파 쪽으로 간 이유는 저희가 이제 그 체험학습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송파 도서관이 모자 그 도서관이 있는 최초의 도서관일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거기서 막 그림책을 맘대로 뒹굴뒹굴 하면서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가, 둘째 아이가 7살 때 제가 떴거든요. 큰애는 이제 4학년 들어섰지만, 그래서 도서관이 있고, 공원이 많고, 거기가 송파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저는 사실은 30년 동안 집이 없었어요. 교사가. 집이 없는 교사였고, 근데 하나도 불평한 게 없었어요. 언제나 여행을 떠났거든요. 그렇게 좀 자유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암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얘기해 보실까요? 시간을 보고 하겠습니다. 시간을 짜임새 있게 써야 되니까. 한 1시간 정도라고 잡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질문을 받고. 그죠? 네. 그게 낫겠죠? 암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기 일단 생각나는 거. 유전도 있고. 아, 그쵸. 유전적인 요인이 있죠. 그리고요? 노화라고 생각해요. 노화? 그럼 나이 들면 누구나 다 암이 와야 되는데 안 오시는 분도 있는 거. 일단 노화? 그러니까 그 어느 특정 기능이 그 젊어도 그 기능이 노화되거나 그 안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어느 부분이 이렇게 소통이 안 되거나 그러면 암이 발병할 수도 있겠다. 또요? 영양? 네. 불균형적인 영양? 그죠? 20, 30대 같은 경우는 거의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또 불규칙한 식습관부터 해가지고 불규칙한 생활습관, 뭐 생각습관 다양하게 이제 이렇게 가는데 연구 결과를 보면은 암이 가장 많이 걸린 경우는 스트레스래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인체에 이런 좀 전에 얘기하실 때 불균형이 오는 거죠. 교란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암이 잘 걸리는 성격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요양병원에 120명 입원한 요양병원에 입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선택을 굉장히 잘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왜냐면 제가 연구하는 기회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런저런 분들을 다, 제가 인싸예요.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이유는 성격이 좀 쿨하거든요. 좀 약간 단순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하고 어제 싸웠는데 왜 싸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정도로 그냥 좀 잘 까먹고, 그리고 7살이라는 얘기를 저는 듣고 살아요. 우리 두 아이, 아들, 딸 있는데 남편한테도 7살이라고 얘기를 듣고 사는 정도로 단순하고 좀 약간 그런 편이에요. 그리고 잘 까먹고. 그런데 암이 제가 이제 2021년도 2월 말에 퇴직을 했는데 버킷리스트를 이제 하려고 그랬어요. 저술 이제 책 쓰는 거, 그 다음 시도 오랫동안 써왔고, 그 다음 이제 공교육에서 대안교육 하는 게 힘들었는데, 그러면 과연 공교육에서 대안교육을 어떻게 해 나갔는가, 이걸 쓰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왜 써야 되냐면, 사실은 대안교육은 있는 사람들의 리그예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저희 지인들 같은 경우는 대안학교를 많이 세웠어요. 김희동 씨, 푸른 학교라든가, 제가 그때 그런 홈스쿨링도 했죠. 그 다음에 대안교육도 많이 따라다녔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갈래 공부를 사실 많이 해봤어요. 왜 우리 교육이 이렇게, 대한민국 사람 되게 똑똑한데, 우리 교육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 그러면 제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저는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비판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꼭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왜 그런 거지? 왜 그런 거지? 왜 그런 거지?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밀고 나가는 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교조 되기 전에 사실 정교협이었거든요. 정교협 선생님들이 되게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교조가 된 거지. 제가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냥 자유인이라서 그냥 재미나고 즐겁고 신나고 새로웠어요. 그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교무회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손 들고 얘기하시는 분은 다 그분들이셨어요. 되게 다 이렇게 조시거나, 딴짓 하시거나 그랬는데, 그분들은 아니었거든요.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 새 거를 만들어낸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랬고, 저는 한 것도 없는데 해직이 된 이유는 그냥 정교지 신문 계속 본다고 그랬어요. 그랬고, 교통이 그냥 나가라더라고요. 우리가 임은 분회원이 21명으로 동부지에서 가장 빵빵한 분회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선배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다 해직되지 말자고. 왜냐? 나는 결혼할 생각도 없고, 그 다음에 돈이 안 필요하니까, 그냥 나는 해직되어도 괜찮은데, 혼자 벌고 있는 사람이 해직될 이유가 있나요? 가정 어떻게 해요? 근데 부부교사도 왜 굳이 해직되어서만 할 일은 아니잖아요. 교육은 일단 밥줄이 해결되어지지 않은 대한민국,
독립운동 유공자를 비롯해서 누가 우리를 책임져 줬어요?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자기 밥벌이는 하고, 그리고 운동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오히려 저는 외제차도 타고, 일단 뭐가 있어야지 무엇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공간을 마련하려 해도 좀 더 넓은 공간이 지금 필요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저는 선배님들한테 그랬어요. 저는 이제 해직되어서 문화연대 활동을 했거든요. 저한테 딱 맞는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서 교사 연극도 했죠. 그러니까는 내 무거운 책가방 속에 무엇이 들어있나 아주 공갈사의 책 외우기만 하는 역사책 아시죠 이 노래. 이렇게 해서 왜 정교조를 해야 되는지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너무 빨랐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5월 31일 날 89년 5월 30일 날 그 결성돼 90년이군요. 결성되었는데 5월 30일 89년 맞아. 89년 제가 2월 11일자로 발령 났고 89년 5월 31일자로 결성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아 비판하기를 좀 빨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빨르든 늦든 일단 열심히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그래도 교육운동에 일조를 하셨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암이랑 연관되어지는 게 그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 암에 대한 지식이 1도 없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제 주변에 암 환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유전도 없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렇게 뭐 스트레스 많았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일을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 사실은. 그리고 새벽형이에요. 새벽 4시면 일어나는 형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밤 8시, 9시 정도에는 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게 이제 그렇게 병이 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퇴직 후에 제가 이제 버킷리스트 작성해서 세계여행을 가야 되겠다. 우리 아들하고. 옛날부터 했던 것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라든가, 뭐 자전거로 뭐 전국 일주를 해봐야 되겠다라든가, 나름의 것들을 이제 쭉쭉쭉 하고 그러던 중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인생에는 늪이 있어요.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또 그 산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그 골프를 하다가 요실금 증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그때 4월이니까 그 살려는 사람은 산다는 생각이 든 게 제가 그냥 그 퇴직을 안 했다면 죽었겠죠. 근데 4월은 너무너무 바쁜 거거든요. 교사한테는. 근데 언감생신 요실금 수술을 할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이제 그 여기 장중환 산부인과 왔어요. 왜냐면 엄마 여기 친정이 망우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거기 초음파에서 난소에 혹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그런갑다 그러지. 그걸 그렇게 예민하게 안 받아들여요. 뭐 어떤 얘기든지 간에 그냥 그런가? 뭐 그렇게 이제 좀 무식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쵸? 벌써 난소에 혹이 있다 그러면 좀 긴장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그런갑다 그랬고,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바로 원자력병원을 써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자력병원 갔는데 암 수치가 6천에 난소 그 암 크기가 10cm라는 거예요. 근데 감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 이게 무식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남편이 울더라고요. 펄펄 울어요. 내가 왜 우느냐고. 좀 그렇잖아요. 우는 건 전 별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래가지고 뭐 이거저거 다 찍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고, 근데 이제 그래서 그날 이제 올림픽공원 저희 집 이제 가까우니까 가는 길에 울고 있는 사람 싫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혼자 내렸어. 올림픽공원에 내리고 남편이 이제 집에 가라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저를 위한 만찬을 했어요. 제가 이제 이런 조각 케이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기 스타벅스가 있어요. 올림픽공원 그 저기 커피숍에. 그래갖고 이제 그 조각 케이크를 한 종류별로 한 5-6가지 딱 시켜가지고 아메리카노 좋아하고 탁 먹고 이제 탁 너무 맛있는 거예요. 즐겁고 재미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가 4월인데 올림픽은 몽촌소송 그 길이 이제 흙길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쭉 올라가니까 되게 바람이
이렇게 쌀쌀하게 불어왔는데 갑자기 아 맞다 우리 정교조에 있던 똑순이 후배가 있어요. 저랑 거원초등학교 같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난소암이라는 소리를 듣고 3개월 만에 간 게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 나도 3개월인가 봐 이렇게 딱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도 그런가? 갑자기 이제 실감이 안 났고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서울대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바로 서울대를 전 입원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입원을 바로 해야지 다시 검사를 다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군데에서 검사하면 안 되고 한 서너 군데는 검사를 해봐야지 이게 왜냐면 오진도 되게 많더라고 암 같은 경우는요. 그렇기 때문에 했는데 거기서는 더 심각했나 봐요. 그래가지고서는 바로 이제 5월 12일 날 수술 바로 들어갔어요. 거의 7시간 정도 걸렸나요? 그래가지고서는 주렁주렁 다 달고 나왔죠, 이제. 뭐 피조모이를 다 이렇게, 할복을 이제 6, 70 거의 서해부 마지막까지 했으니까. 그리고 세과가 들어왔어요. 여기 흉부외과. 그게 다 잘라냈으니까. 난소암 4기면 거의 말기에 가깝기 때문에 거의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죠. 몇 개월 솔직히 말하자면 의사는 말은 하지 않지만 그리고 이제 대장이 15cm 이상 뭐 이렇게 되니까 직장이 없는 거죠.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내과 들어왔죠. 세과가 산부인과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이제 해서 수술하고 나와서 이제 바로 금식 6일이 떨어졌어요. 바로 물도 못 먹는 거죠. 저는 항암도 힘들었지만 그때 정말 왜 사니?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마약 진통제만 외치는 거야. 아무리,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내가, 근데 남편은 남의 편이 맞는 것 같아요. 그때 느낀 건데, 남편이, 그러니까 이제 저는 너무 심각해가지고 2주 있었어요. 대개의 경우 일주일만 있어요. 왜냐하면 줄 서 있잖아요.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 분당에서 했는데, 뭐 다 누르고 싶어 하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게 피주머니를 떼고 나가야 되는데 못 뗀 거예요. 아직 이게 아물지 않고 하여튼 방광염도 앓고 앓을 수 있는 건 다 앓은 거예요 그때. 근데 이제 그때 남편이 반 정도 있고 아들이 반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살 수 있었던 건 아마도 수술한 그날부터 걸었어요. 의사랑 간호사가 다 말렸거든요. 죽는다고. 근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다 느껴지니까 이거 뭐 호흡이 안 되잖아 일단. 그러니까 뭐 훅 부는 거 알죠? 훅 불라 그러는데 그거 불다 죽겠더라고. 내가 딱 보니까 그거 불다 죽겠고 그 다음에 가래가 끼어가지고 뭐 이게 목도 안 나오죠. 그 다음에 5인실인데 다들 밥 먹는데 나는 밥이 오기래 물이 오기래. 그거는 너무 고무이더라고. 1인실이면 차라리 다 안 먹으니까 그 다음에 괜찮은데 나만 못 먹은 이게 냄새 때문에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밤에 나왔어요. 7시간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밤에 나왔는데, 아이고, 이거 저버리고 다 버리고 그냥 5시인가? 하여튼, 그때 밥 나올 때잖아요. 5시, 6시 뭐 이제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했더니 막 새도 날아가고 그때 5월이니까 장미꽃 피고 다행히 서울대 그 분당은 4층 산부인과가 야외가 빵빵해요. 야외가 있어요. 그리고 스타벅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라인 댄스도 하고 뭐 나름대로 그런 것들 왜 있잖아요. 잊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남편은 이제 너무 지겨운 거죠. 그 남편 입장도 좀 이해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잠을 남편 같은 경우 못 자는 거죠. 왜냐면은 대소변을 다 적어야 되잖아요. 그것뿐이 아니라 줄을 저는 이제 앞뒤로 다 끼고 나왔거든요. 줄을 이제 싹 다 끼고 나왔고 근데 이제 소변줄을 한 2, 3일 만에 뺐는데 또 방광이 난리가 난 거예요. 방광염이 와가지고 막 1분 1초로 못 견디고 막 새벽에 막 이렇게 가고 막 이러니까 남편 같은 경우는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는 건 저기 하고 또 적고 막 이래야 되니까 너무 힘든가 봐요. 그런데 그럼 좀 잠이나 자면 좋은데 또 새벽 5시나 또 되면 막 챙겨가지고 막 나가는 거야. 막 밖을 막 나가고 그러니까 좀 자면 안 될까 막 이러는 거야 남편이. 그래서 자라고 나 혼자 나간다고. 따라오면 오히려 더 불편하다고. 뭔지 아시죠? 그 우리 쇼핑 가서 이것저것 고르고 싶은데 언제 갈까 그러면 더 불편하잖아. 갖고 내가 그냥 있으라고. 그래서 이제 혼자 나갔는데
그때 5월달 새벽 좀 추워요. 그리고 일단 수술했기 때문에 온몸이 만신창이가 있기 때문에 춥잖아요. 근데 이제 다 뒤집어 쓰고 나가니까 뭐 짐이 한 짐이죠. 그리고 이제 이거 밀대를 밀고 나가야 되잖아요. 밀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행복한 건 왜 행복하냐. 일단 혼자 있을 공간을 내가 찾아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멍해져 있거나 이게 왜 이런 거지? 모르는 거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억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59에 제가 이제 그만뒀기 때문에 왜 이런 거지? 원인이 뭘까? 이제 혼자 이제 곰곰이 생각하니까 너무 막 억울한 거예요. 근데 너 남편까지 왜 저 모양이지? 이렇게 돼. 근데 이제 결국은 남편이 집에 가고 아들이 그때 이제 4학년 2학기 코로나 때잖아, 코로나. 그러니까 얘가 이제 줌 수업을 할 때잖아요. 인턴, 4학년 2학기는 인턴인데, 그래서 1학기 때 줌 수업 할 때래가지고, 아들이 왔는데, 오는 모양부터 달라요. 엄마! 그러더니, 그 있잖아요. 오리털 조끼 있잖아요. 걔가 좋아하는 조끼 되게 얇은 지오다노 걸 다 가져오더니, 엄마 이거 입으라고. 그러면 나가는데 너무 따뜻할 거라고. 그냥 설레발을 쳐요. 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하나도 안 괴로운 거야, 걔는. 그리고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내 옆에 있었던 게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광을 앓을 때 정말로 힘들어가지고 막, 야, 의사 안 오시면 나 정말 큰일 난다고 해라. 고발한다고 그래라. 의사가, 아니, 환자가 이렇게 죽을 맛인데 어떻게 안 오냐. 마약 진통제 넣으라. 근데 마약 진통제는 의사 진단이 안 떨어지면 쓸 수가 없어요. 다른 진통제는 되는데 마약 진통제는 의사의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의사가 안 떨어진다는 거죠. 내가 아니 죽는 걸 보고 싶다고 안 된다고. 그런데 우리 아들은 이제 저를 웃기는 거예요. 엄마 의사 선생님 주무시나 봐 어쩌시나 봐. 그러니까 이제 그 인턴 정도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턴이 뭘 해도 무엇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거야. 삶이라는 건. 안 되면 이제 스스로 가야지. 그걸 계속 기다리다가는 저만 더 힘들고 우리 아들 같은 경우 이제 성격이 밝잖아요. 그러니까 아, 엄마 어쩔 수 없어. 엄마랑 나랑 해야 된다고. 계속 적는데 아주 웃으면서 적어요. 그리고 그 화장실에 제가 계속 들어가 있잖아요. 못 나오잖아요. 계속 나올 것 같은데 방광염 아시죠?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고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속 있으니까 우리 아들 같은 경우 그 앞에 서 있는데 그 다 주무시니까 떠들지 못하잖아요. 엄마 괜찮아? 엄마 멀쩡한 거지? 이렇게 하는 거죠. 아이고 멀쩡하다. 그런데 밖으로 나왔어. 그래갖고 복도는 이제 간호사들이 있으니까 거기 걸어다닐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밖에 또 나가도 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은 내 편이 맞아요. 근데 남편은 남의 편이 맞는 게 근데 그것도 맞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사람이 이기적일 때 사실은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기적이라야지 그 다음을 또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그래갖고는 이제 2주 만에 퇴원을 했는데 대장이 그 직장이 없다는 건 무슨 개념이냐면 먹는 대로 싼다라는 거예요. 가고 결국은 막 화장실을 7, 80번 가고 막 4, 50번 막 끊임없이 막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랫역이 뭐 난리 나잖아요. 근데 이제 올 12일 날 가가지고 올 26일인가 퇴원했어요, 제가요. 근데 집에 왔는데 공부했다고 남편이 뭐 저기 뭐야 그 있잖아요. 믹서기 30몇만 원짜리 사놨어. 그래가지고 뭐 그 해독 주스 뭐 만든다고 머슬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아우 주스 하나 얻어먹는데 2시간 걸리더라고. 내가 진짜 그래가지고 했는데 한 그릇을 줬어요. 근데 세상에 그걸 먹은 가동시 어떻게 했을까요? 무식해도 그래 무식하나 남편이 나도 무식하지 뭘 알아야지 그리고 이제 내가 안 먹는다 했어요. 왜냐하면 그 거식증 걸리더라고. 거부하더라고. 왜냐하면 다 싸니까 부르트니까 사람이 이제 최대한 안 먹어. 안 먹으면 화장실 안 가잖아요. 차라리 그게 더 낫지 먹는 걸 안 가게 되더라고. 근데 남편은 이제 막 먹어야 산다 뭐 들은 거 있으니까 이제 이러니까 또 정성이 저기여가지고 제가 좀 먹은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변기를 끌어안고 있는 거죠 이제 위아래로 다 토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제 막 이게 이성이 아니에요. 인간이 뭐 욕을 해대면서 죽이고 싶었냐 왜 이따위 걸 해왔냐 내가 안 걸려서 안 그래도 죽을 판인데
더 빨리 죽기를 바란 거지. 이 못된 인간. 막 이제 도저히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또 동네 내과를 간 거예요. 무엇이 이제 막 배가 뒤틀리고 막 아프니까 산부인과 서울대 가기엔 너무 멀잖아요. 너무 아프니까 못 가니까. 그래서 내과를 갔더니 내과에서 또 무슨 약을 하나 줬는데 그걸 먹으니 또 더 더운 거예요. 아유 정말 항암도 힘들었지만 수술하고 난 그게 너무 전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요양병원을 혼자 알아봤어요. 찾아봤어요. 이러고 있다가는 집안이 망하게 생겼더라고. 왜냐면 그때 우리 딸이 직장인이었고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턴하고 2학년 때 이제 2학기 때 인턴 나갈 거고 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엄마가 뭐 죽을 것 같잖아요. 뭐 잠을 못 자고 막 이러니까 애들은 밝게 살아야 되는데 엄마 때문에 그쵸. 그리고 남편도 뭔 죄예요? 우리 남편도 사실은 그죠. 그래갖고 자기 하고 싶은 것도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그쵸. 사람이 솔직하게 말하자고 사람은 혼자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럼 결국 내가 이제 나 요양병원 알아봤다. 나 여기 가겠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듯한. 아주 그리고 제가 이제 저렴한 데 알아봤어. 왜냐면 제가 그 교사가 실손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빠릿빠릿한 형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실손이 없어요. 그런데 요양병원이 3, 4, 5, 600 돼요. 어떻게 가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실손 없는 사람을 위해서 좀 싸게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구주파라는 이런 거 안 하면 되거든요. 일단 구주파 한 번 하는데 35만 원이에요. 50분 꽉 하는데. 그리고 자닥신 주사가 5분 딱 맞는데 35만 원이에요. 미친 거 아닌가요? 어쨌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래갖고 이제 여기 양평에서 이제 있는 요양병원을 했어요. 그래갖고는 제가 이제 죽을 거니까 제 물건도 나누고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남편하고 아들, 딸하고 아무도 못 오겠어요. 그리고 이제 3주에 한 번씩 항암을 가니까 그때 남편이 이제 데리러 와야 돼서 그때 오라고 그랬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정말 의사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못 먹잖아요. 근데 바로 항암을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건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빨리 죽기를 바라느냐고. 저는요 일단 먹어야지 항암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내가 아무리 지식이 아무것도 없대지만 대개의 경우 암 환자들은 못 먹어서 돌아가시는 걸로 아는데 이게 수술도 그래 놔가지고 뭐 이렇게 말랐으니까 그랬는데 뭐 암이 퍼지기 때문에 바로 항암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너무 유독하니까 그 표적 항암제라고 아시죠? 표적 항암제는 그 건강한 세포는 안 해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항암제거든요.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쓴 표적 항암제가 아바스틴이라는 건데 그거는 그 고혈압을 유발하죠. 간이 망가지죠. 단백뇨 나오죠.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주장하는 그거예요. 이거는 보험이 된대. 400만 원짜리인데 내가 5%니까 20만 원만 내면 된다는 거야. 이거 완전 당첨 중에 당첨이래. 왜냐면 표적 항암제는 700만 원, 500만 원 그거 안 돼요. 보험이. 근데 그러면서 이거를 같이 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행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 안 한다고 했어요. 본항암제 탁솔이 어떤 건지 아시죠? 탁솔은 머리가 다 빠지는 가장 독한 항암제예요. 그거 하죠? 카보플라틴. 이 두 개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힘든 사람들 이거 2개 썼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 미친 거죠. 3개 써야 된대요. 그래갖고 항암을 시작하자고 했는데 제가 한 달을 버팅겨가지고 한 달 후에 항암이 들어갔어요. 그게 완전 가족들의 상황에 못 이겨서 제가 또 들어간 거예요. 다 무식하니까 가족들이 이거 안 하면 죽는 줄 아는 거죠. 근데 암은요 그렇게 빨리 재발전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주일이라는 코미디언 아시죠? 그분이 돈을 겁다당에 버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하여튼 암이셨어요. 병원을 갔는데 최첨단 의료기에 최첨단 의사를 고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10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이거는 그리고 또 2분의 의사 선생님 계셨는데 이름만 대면 아실 정도의 의사 선생님이세요. 근데 한 분은 당신이 암 환자를 워낙 많이 다루셨기 때문에 수술만 하셨어요. 이분은. 그리고 지리산에 갔어요.
그리고 혼자서 다 하셔서 드셔갖고 암을 이겨내셨고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리고 이분은 봉사활동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타적인 삶을 사세요. 대부분 이타적인 삶을 살면 암을 이겨요. 저 같은 경우도 이타적인 삶을 살았거든요. 어디서요? 요양병원에서 제가 막춤에 제가 아주 공연을 많이 했었어요. 시도 낭송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있으면 그 환우들이 와가지고 말을 시켜요. 왜냐하면 춤추고 있으니까 왜 추냐고. 그래서 내가 아니 그냥 춘다고. 그럼 같이 따라 추고 이래갖고 그래서 저 한 10명 정도 따라다녀서 같이 추고 그리고 이제 추업산이 있어요. 추업산에 올라가서 이제 우리가 국민 체조하고 스트레칭 체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춤은 막 치면서 이제 아시죠? 여기 림프 없잖아요. 림프 다 없죠? 여기 림프 때려줘야 되는 거 아시죠? 기본 체조. 림프 같이 때리실까요? 림프 운동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여기도 아시잖아요. 같이. 비하면 저 하나 안 하거든요. 함께. 여기하고 같이 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타고 내려야 되는 거 아시죠? 이게 다 림프선인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해부까지. 이렇게 해서 서해부 어디, 사타구니가 서해부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새벽마다 20-30번씩 이렇게 해요. 그럼 이제 이게 소통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서해부 이제 때려주는 거예요. 서해부 아시잖아요. 어딘지 아시죠? 서해부. 여기 이렇게 때려주란 얘기야. 그 다음에 이게 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거를 이제 이렇게 알아나가기 이제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이 밥상도 못 들죠. 그야말로. 근데 이제 그 요양병원은 어떤 식이냐면 그 자기 밥상은 자기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못 드니까 간호사들이 봉사활동 해주겠다고. 왜냐하면은 돈 벌어야 되잖아요. 제가 한 달에 돈 낸 게 몇백인데. 그러니까 이제 실손 있으신 분들은 실손을 하니까 1억이 계세요. 실손 1억. 여러분들 말 돼요? 1억을 얼마에 쓸 수 있냐면 5, 6개월에 1억을 써야 돼요. 왜냐? 면책기간이 6개월 정도 되시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돈 벌 수 있는 그 도구가 요양병원이에요.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내 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한 800 정도 쓰죠. 한 달에. 6개월에 1억을 쓴다 치면은. 그죠? 8, 900 쓴단 말이에요. 완전 그 귀빈 대접을 해요. 대접을 해줘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책을 쓴 이유가 그래서 책을 쓴 거예요. 고발하고 싶어서요.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골프 치러 다니고 그리고 이제 룰루랄라 그 요양하러 다니시거든요. 근데 그게 당신 돈이 아닌데 제가 익히 얘기를 했어요. 쓸 수 있는 만큼만 써줘야 된다. 사실은 우리 후손들한테 다 전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돈이. 그래서 그게 이제 다작신. 맞으나 안 맞으나 똑같거든요. 솔직히. 그게 면역주사. 그러니까 암은 두 가지로 갈라지잖아요. 고열. 그러니까 온열. 치료해주면, 그러니까 체온이 37도, 38도만 되면 암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36.5도가 우리 인간의 체온이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대개 그 체온을 재서 36.1, 36.2, 36.3 이렇거든요. 35도 나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36.7, 8, 9, 37만 가면은 암은 꼼짝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도움을 받은 게 황토 숯가마잖아요. 참숯가마. 거기에 가서 지져버렸어요. 저 같은 경우. 여기 이제 막 그 거의 뭐 180도 그렇잖아요. 그 숯이 150도인가요? 170도 아마 될 거예요. 그걸 꽃방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 들어가가지고서 30분을 제가 버틴 거예요.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 막 이제 막 수포가 생기더니 나중에는 딱 앉아요. 꺼멓게. 그래서 꽃방이에요. 까만 점이 이렇게 돼 있다. 꽃처럼 보인다. 그렇게 돼가지고 꽃방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그거는 고열. 근데 제가 말했죠. 요양병원 친구들한테 아가. 고주파는 50분 하는데 35야. 근데 참숯가마는 7,000원이에요. 근데 그거는 진짜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 어머니들이 없었잖아요. 부인암이. 3대 부인암이 아시죠? 유방암, 자궁, 난소잖아요. 요 두 개는 그래도 괜찮은데 난소는 지금 더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재발 전이가 가장 많아요. 난소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요양병원에 있는 난소암 친구가 2기였는데 2년 반 만에 죽었어요. 근데 이제 의사가 하라는 대로 다 했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거죠. 의사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요양병원에 있는데 한 달에 두세 분은 꼭 돌아가세요. 근데 이분들이 탁구 치고 골프 치고 실컷 잘 놀았다고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암이 어디로 가느냐면 내지는 복수차요. 그럼 마지막 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의심을 안 하는지 저는 그게 더 의심스러웠어요.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의학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연치료 하는 데 가면 5, 600, 700 거기도 받아요. 무엇을 좋게 해준다는데. 근데 뭘 좋게 하는지 모르지만 거기서도 많이 돌아가셨어요. 대체의학도 마찬가지예요. 뭐 침 수술을 해가지고 어느 한방병원은 3,000을 받아요. 돌아가신 자는 말이 없어요. 뭐 몇 분 나왔다 그러는데 그건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를 했죠. 제 몸을 통해서 연구를 했어요. 저는 다른 거 쓴 거 하나도 없고 자가치유력이에요. 그래서 아마 감동을 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이제 왜냐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어디가 아프면 굳이 약 먹지 않아도 나았잖아요. 감기 같은 경우도 저 약을 안 먹는 형이에요. 되게 안 먹었어요. 저 같은 경우 사실은 생후 7개월에 전신화상 입었잖아요. 여기 화상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3년을 밥을 못 먹었다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남들보다 굉장히 예민해요. 그러니까 남이 못 듣는 걸 저는 듣고 느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애들하고 가장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의 말을 제가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아들었던 말을 이렇게 해주면 아이들은 시인이 되고 예술가가 되고 과학자 다 애들은 정말 탁월한 천재들이 되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가 이제 제 몸의 소리를 듣기 시작을 한 거였죠. 6개월 우울증을 앓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달 항암을 딜레이 시키고 6월 말경부터 이제 항암을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그때도 너무 독하니까 쓰러졌죠. 왜 쓰러졌냐? 그냥 좀 남 시키면 되는데 제 성격상 남을 좀 못 시켜요. 식판을 이제 올려다 놔야 돼요. 식판을 올려다 놓고 위에까지 그 식판 위에 또 올려놓은 거 기억나는데 그 다음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 실신한 거예요. 그래갖고 한우가 이제 발견해가지고 간호사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러셨는데 혹이 이만큼 난 거죠. 머리를 박아서. 그러면 이제 대개의 경우는 내 CT를 찍어야 되잖아요. 저 안 찍었어요. 이유는 몸의 상태를 보는 거죠. 토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혹은 이따만큼 나 아프긴 많이 아팠지만 견딜만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괜찮았어요. 그리고 또 풍욕을 하다가 풍욕을 한 달 정도 했는데 아랫부분에 뭐 이따만큼 곰발 비슷한 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건 뭔가요? 관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까? 근데 속에 생겼으면 산부인과를 가보든가 뭐 피부과를 가보겠지만 위에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명현 반응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명현현상. 좋아지는 길목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을 명현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풍욕의 명현현상이라고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요양병원에 간호사 있길래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간호사도 저랑 생각이 같더라고요. 속이 아니라 밖이다. 근데 정말 일주일 만에 사라졌어요. 즉 뭐냐면 어떤 병이든 아무 상관없이 병이 나으려면은 내 몸의 주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을 살펴보면 돼요. 그리고 내가 뭐가 부족했을까? 근데 저는 그 암이 걸린 사람들의 성격 유형을 해보니까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완벽주의 성향을 지녔어요. 제가 거기에 다 걸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제가 만났던 암 환우들 같은 경우 굉장히 똑똑하고 야무지고 사회에서 하신 분들도 많이 들어와요.
이유는 못 참거든요. 스트레스가 많다는 얘기예요. 스트레스가 가장 암 발병의 원인이에요. 뭐든지 간에. 그래서 결국은 그 정상적인 세포를 이상 변이시키는 게 암이잖아요. 그 암세포가 이제 되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어져서 그랬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사실은 새카매요. 굉장히 하얀 채집, 피부인데, 맨발 걷기를, 그러니까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게 맨발하고, 스카마하고, 그 다음에 명상, 풍욕, 자욕, 조교, 내행원료, 반신욕, 그리고 자연 속에서 멍 때린 거. 멍 때리는 거 정말 도움 많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인싸였지만 대경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갈 때도 산에 같이 가지 않고 혼자 갔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 5시 반 정도에 여자 셋이 갔어요. 나중에 묶이더라고. 그래갖고 갔는데 그분들 다 좋아졌어요. 우리는 올라갈 때 풍욕한다고 다 벗고 갔거든요. 그 시간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뒤는 안 벗고 앞만 벗어요. 뒤에 누가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별명이 파카 여인이에요. 왜냐면 6월 달에도 그 보라색 와인톤이었나? 그거 그 오리털 파카 롱코트 있죠. 그걸 입고 다니니까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됐다고 소문이 났어요. 아니 그 한여름에 저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게 이제 뭐가 되느냐면 침대가 되는 거죠. 풍욕도 해야 되고 태양욕. 여러분 태양을 잘못 오해하시는데 제가 사실은 병이 낫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들었죠. 요즘은 유튜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읽지 않아도 가장 많은 책은 영성책이었어요, 사실은. 그 디펙 초프라 박사님 책 아시죠, 여러분들? 그분 책도 많이 봤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은 분들을 봤죠. 조 디스펜자 박사님 책 같은 경우도 그게 이제 그분 같은 경우도 그 척추가 5에서 7개가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 수술해도 못 걷는다고 그랬어요. 그분 같은 경우. 그런데 그냥 나갔어요, 병원을. 그리고서는 명상으로 그 뼈를 다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이제 낫게 되면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돕겠다라는 게 이분의 적이었거든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에크하르 톨레 아시죠? 에크하르 톨레가 그 우리 시대의 3대 영성 쪽에 그 3대 산맥이 달라이라마 아시죠? 그 다음에 스님 있잖아요. 갑자기 탕리탄 알죠? 탕리탄 스님. 그 다음에 에크하르 톨레 이 세 분이 3대 산맥을 이루고 있어요. 영성 쪽에. 근데 이제 저는 에크하르 톨레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마하리시 인도의 성자, 그 다음에 조세 캠벨 책 신화야 학자 아시죠? 그분 책에 영웅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 제가 이제 그거였죠. 그 나는 누구인가 라는 책이 마하리 선생님 쓴 책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나는 누구인가에 나가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음은 생각이잖아요. 당신의 생각은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고.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라고 내한테 물어봤을 때 저는 암 환자더라고요. 난소암 4기 암 환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암을 이겨냈단 말이야. 그리고 근데 이겨냈으면 암이 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누구나 내일이 죽는다 해도요, 삶이 변할 것 같죠? 안 변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삶을 담고 있거든요. 삶이라는 게요. 안 걸리고 나서는 그냥 모든 인연을 그냥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누구랑도 이렇게 잘 지내게 되는 그렇게 되면서 제가 암을 이겨낸 것 같아요.